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자그마한 원룸형 오피스텔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1억 한 2, 3천이면. 자, 어차피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살 거예요. 그러면 굳이 수도권 갈 필요가 없어.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전세 문제 때문에 사실 골치가 많이 아프잖아요. 진짜 이 전세 문제가 참 큰 걱정인 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은 지금 당장 너무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지금 사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짧으면 1년, 길면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이 대거 시장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전세자금 대출이 또 막힌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고, 전세 물량이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죠. 이유는 단 하나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4년 동안 전세 물량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물량 자체가 시장에 씨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전세 대란 와중에 정부에서는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뭘 많이 지어졌어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약 50만 채 정도를 지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지었죠. 자, 이 공공임대주택은 근데 남아돈대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전세는 물량이 없어서, 그리고 전세 가격이 자고 나면 몇 달 사이에 1, 2억씩 전세 가격은 뛰어버리는데, 수십만 채를 지어놓은 공공임대주택은 남아돈다?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전세 갈 데가 없답니다. 왜? 강북 아파트 절반이 지금 5억 이상이랍니다. 야,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다. 강북 아파트 가격이요, 3년 전에 평균 매매 가격이 5억이었는데 지금은 강북의 절반이 전세 가격이 5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1가구 1주택은 사실상 저는 무조건 필수거든요. 1가구 1주택은 필수입니다. 물론 자금 사정이 안 돼서 내 집을 마련 못 하신 분들한테는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자금 사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 이거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다고 과거 5억까지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상담하시는 분 중에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가 멀쩡한 집을 팝니다. 왜? 팔라 그래서. 누군가가 매매, 지금 집을 안 팔면 나중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팔아라 그래서 팔았는데 지금 전세를 사는 거죠. 근데 강북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한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 5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대책 발표 등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럴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금 7주 연속 사상 최고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7주 연속 오른 게 아니죠. 지금 7주가 뭐예요? 지금 몇 년째 집값을 오르고 있는데 7주 연속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답니다. 자,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3억 1149만 원이었어요. 지난 6월 처음으로 3억을 돌파한 데 이어서 매달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지역별 상황을 보면 전세 매물은 없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희소성. 그러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매물 자체가 거의 희소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집을 사야지 되는데 집도 못 삽니다. 이제 대출을 안 해줘서. 아파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중위 전세 가격을 보면요, 2017년도에 강북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3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에 18년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19년도 이상부터 올라왔으니까 18년, 19년도까지도 강북의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전세 가격은 3억이었어요. 평균 매매 가격 5억, 전세 가격 3억이었는데 이 3억 정도 했던 평균 전세 가격, 중위 가격이 강북 기준으로 지금 5억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내년 정도 되면 6억, 내년 해봤자 4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4개월 정도 되면 한 6억 선으로 올라갈 것 같고, 서울은 중위가격 2017년도에 4억짜리 전세가 지금 6억이 됐고요. 강남은 4억짜리가 7억이라는데 7억?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7억 훨씬 넘죠. 그죠? 경기도도 한 3억대의 전세 중위 가격을 보이고 있다. 근데 가격이 오른 것만 아니다. 가격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물량이 없다. 근데 가격이 오른 시점이 언제부터? 2020년부터. 작년 12월 달에 올린 연상인데 2021년이 2020년보다 더 심각한 한 해가 될 거고 2020년에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올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즉시 빨리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매매 가격은 둘째치고는 전세 가격 오른 거 보십시오. 지금 한 해 동안 올해 들어와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전세 대출 얘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전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기준이 시세와 동떨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전세 가격은 5억인데 지금 전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기준이 지금 시세와 동떨어지고 있다. 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3억 이하 전세 물건량이 점점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빌라나 살아라. 빌라에 가서 전세를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살고 싶은데 아파트는 전세자금 대출 못 해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전세가 씨가 마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 기준이 시세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평균 아파트 가격 강북 기준으로 5억이면 뭐 서울시 기준 6억이고 그러면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도 금액을 3억이 아닌 5, 6억 정도 올려놔야지 되는데 이걸 왜 못 올릴까요? 전세보증금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정부도 은행권에서도 알아요. 전세보증금이 3억이 말도 안 된다. 서울시에 3억짜리 저 아파트 전세가 어디 있어?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이요. 5억 이하에만 주택담보 대출을 해줍니다. 디딤돌 대출을. 그럼 무슨 얘기냐? 아니 전세보증금을 5억으로 올려버리면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로 올려야지 돼? 8, 9억으로 올려야지 돼. 그러면 또 대출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올려주는 거, 전세자금 대출을 좀 유리하게 해주는 데는 공감은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가격을 인상시키기는 싫은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세와 동떨어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지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나. 이번엔 빌라 얘기하겠습니다. 미친 전세값. 종로구에 여러분 반지하 빌라 전세 4억.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구의 반지하 빌라 전세 4억. 이 반지하는 종로구 반지하 빌라 전세 4억은 종로구의 어느 동네 정도 될까요? 평창동 정도 되겠다. 평창도의 반지하가 한 4억 정도. 근데 이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공부상,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에만 지하고 실제로는 1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반지하 빌라 전세가 4억이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도 좀 기사가 잘못됐어. 빌라라고 모든 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건 아닌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빌라 지하층도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빌라도 1억입니다. 지하 전세가 여러분.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을 돌파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 빌라 지하 전세 1억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빌라 지하 전세 1억인 처음이다. 2017년에 7천만 원이었다가 2018년에 8천만 원이었다가 2020년에 9천만 원이었다가 2021년은 1억이었다. 그럼 2022년은 1억 1천 2천 되겠네. 근데 더 오를 것 같아요. 1억 정도면 그것도 강남에 자그마한 원룸형 오피스텔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1억 한 2, 3천이면. 강북은 뭐 7, 8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널렸었고요.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저거 방배동이 제일 높죠. 방배동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방배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 와서 대표님 이야기 듣고 방배동 빌라 투자해서 몇 달 만에 조금 그래도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생각한 것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방배동이라는 지역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방배동이 이제 서민 빌라촌이잖아요. 서민주택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5구역, 6구역, 14구역, 13구역 뭐 이런 지역들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빌라를 부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방배동 전체 빌라의 한 40%가 멸실이 되고 그 자리에 약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방배동에 빌라가 100개가 있어서 근데 그 중에 45개를 부셔보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럼 빌라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오를까요? 그렇죠.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오를 겁니다. 전세금이 가장 높은 동네는 방배동이 1등, 반포가 2등, 그리고 강남구가 3등입니다. 그리고
종로 반지하 빌라 전세 4억짜리가요. 종로구 부암동이래네요. 부암동. 그렇죠. 부암동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상은 지하인데 실제로는 1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부암동 거의 다 군웅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암동은 제가 좋아하는 지역, 제가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이 한 5군데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제가 종로구 부암동이 그 중에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암동은 약간 서울의 알프스 같은 느낌? 겨울에 가면 일단 공기가 틀리죠. 그리고 서울 전체 야경을 언제든지 365일 볼 수가 있고 1년 365일 파노라마 뷰가 상당히 아름답게 가능하고 나가면 없는 게 없고 괜찮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 도심의 평창 같은 느낌? 평창? 홍천? 뭐 이런 느낌. 계곡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네예요. 59제곱미터짜리 반지하 전세가 4억이다. 야.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영향으로 주거 취약시설인 빌라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아파트도 지금 전세 물량이 없고 서울시 강북 기준 평균 전세 가격은 5억이다 아파트가. 그리고 빌라도 미친듯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전세도 그러니까 지하도 지금 평균 전세 가격이 1억이랍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앞서 헤드라인 제목처럼 전세는 없어서 난리인데 공공임대는 남아서 난리다. 이 사진 보이시죠? 그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전에 장관 두 분이 이게 올 초죠? 올 초에 화성에 있는 모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서 대서특필난 그 주택이죠. 여기 40제곱미터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실평수 한 13평, 14평, 15평은 채 안 될 텐데 그 정도 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여기 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도 있으니까 뭐 자녀 2명 정도를 두신 부모들은 충분히 여기서 뭐 애들이 대학교 때까지 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뒷담화가 있습니다. 뒷담화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게 공공주택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 빌라도 미쳐서 전세 가격이 난리고 아파트도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데다가 서울 전세가 매물 부족 현상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정말 내 집은 둘째치고 임대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 공공임대는 남아서 난리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전세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임대를 왜 지었습니까 그럼? 아니 여러분들이 집 없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뭐라? 공공임대다. 공공임대를 열심히 많이 지으면 여러분들이 집 걱정 안 하고 가격 걱정 안 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을 우리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왜 이 집은 남아있을까요? 왜 임차인을 못 구할까요?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전세 수요를 왜 흡수하지 못할까?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 공공임대만요 50만 가구. 50만 가구입니다. 50만 가구. 넓고 쾌적한 집 원하는 눈높이에 못 맞춰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50만 가구나 늘었다. 그런데 비어있는 임대주택도 늘면서 공실률이 2자리 숫자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만을 강조하며 이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어떤 성과? 우리 50만 채 지었다. 그러니까 숫자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만큼 지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집 없다고 걱정하시고, 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고 난리십니까? 집 지어놨는데 왜 여기 안 들어가서 사시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1일날 2017년 135만 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올해 185만 가구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50만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9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해? 창피하게. 이런 얘기는 집값이 안정되거나 임대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하는 얘기죠. 집값도 안정이 되고 임대가격도 안정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정부가 시장 예측을 못해서 그래.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집 마련과 임대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어차피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살 거예요. 그러면 굳이 수도권 갈 필요가 없어. 전월세를 산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특히 1, 2인 가구나 아니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뭐가 중요해요? 자리, 입지가 중요해요. 어떤 입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가 공덕동이야. 근데 예를 들어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공덕동 주변에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면 아파트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세대 주택을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일산으로 가서 3억짜리 전세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고양시로 가서. 그러면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내가 공덕역이 직장이면 자, 공덕역에서 가까운데 마을버스로 따지면 20분 정도의 거리나 10분 정도의 거리에는 빌라를 선택할 건지 임대로. 내 집을 사는 건 아니니까 임대니까 잠깐 사는 겁니다. 아니면 24평형 아파트를 고양시로 가서 전세를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임차인이라면 아니면 제가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라면 저는 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잠깐 사는 집인데 그리고 전세 살 집인데 굳이 뭐 넓은 아파트 뭐 좋죠. 당장 근데 직장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공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바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직장 근처에 있는 주택으로 더 많이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주택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게 화성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외곽에 짓다 보니까 수요자 예측을 잘못한 거죠. 이게 수요자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 채나 지었는데 상당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난리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내년에 전세 대란은 뭐 더 심각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계신 분들 마음 편하게 잘 거주하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 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1, 2년 후면 이게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전세 지금 강북 기준 중위가격 5억, 서울 기준 6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 9월달 기준이고요. 내년 9월 정도 되면 강북 기준 전세 가격이 7억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 기준 전세 가격이 8, 9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결국 매매 가격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반지하 전세가 지금 1억이랍니다. 빌라가. 무슨 뜻이에요? 집 빌라의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무슨 얘기야? 오늘이 제일 싼 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